자, 오늘도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어쨌든 보람 있었던 끝까지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발효 스토리에서는 질병의 발생 경로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옛날에 우리가 아픈 거는 그냥 아프구나.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냥 아픈 걸로만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원인을 알고 나니까, 굉장히 우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가 소홀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냥 종방에서 건강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하죠. 막 그냥 틀면 합니다. 밤마다. 그래서 어느 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방송국도 많아요. 그리고 막 그냥 그 프로그램 제목도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지가 모르면은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뜨내기 지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꽉 차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면 누가 말하면은 글로 가고 이쪽이 말하면 절로 가고, 우리가 그 쉬운 얘기로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팔랑팔랑해서 말 안 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따라다니게 되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 피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고, 인체의 기저 부분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기저 부분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배로 호흡을 하면서 배호흡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주면서 저 밑에 폐의 밑바닥에 있는 거 있죠. 그 폐의 기저 부분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품어내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호흡을 하실 때 깊게 들으시고, 들이신 만큼 안 나와요. 또 들이신 만큼 안 나오고, 그리고 들이신 게 어떤 때는 들이쉬기는 작게 들이쉬는데 호흡을 길게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밑에 요만큼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늘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제 한두 번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 번 하면 8번 있죠. 8번을 꼭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제일 먼저 호흡만 잘해도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또 되면 제가 호흡법을 또 막 열심히 공부해요. 제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이런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돈 주고 배워가지고요. 전부 다 남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좋네. 음악까지 나오네요. 귀엽죠? 이거 로고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도 한번 맞춰보고요. 너무 이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귀엽죠? 자, 효소와 세포. 오늘은 세포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효소의 기능하고 인체의 각종 세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시게 되고, 마치실 때는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음식이 약이다.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구절판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구절판을 가지고 제가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약선으로 내가지고 태음인,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태음인, 보폐약입니다. 그래서, 배를 좋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다 이게 8가지죠. 가에. 8가지가 다 다릅니다.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번에 요걸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선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제가 이걸 갖다 99.8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까지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자,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고 항제내경에 나오는 그 문구를 한번 따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잘 먹어도 이제 그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을 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먹는 게 다 음식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약초도 있고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보통 먹을 수 있는 약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아픈 게 없게 되고, 또 내가 안 맞는 걸 그걸 주로 먹게 되면은 또 그게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또 말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황제내경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질병이란 생체를 정화하는 증상이다. 증상이란 생체가 펴는 방위수단이다. 질병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질병이란 단 한 가지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당뇨가 걸리면은 당뇨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왜 당뇨가 그럴고 왜 당이 나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인체가 펴는 수단입니다. 살기 위해서. 왜? 당이 뇌에 축적이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을 내보내는 겁니다. 뇌로서. 그래야 인체가 유지가 되거든요. 당이 쌓이게 되면 우리 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오죠. 그럼 기침을 해버려야 돼요. 기침을 안 하고 속에 담아 놓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기침 안 하는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하지 말라고 우리 약 먹어버리죠. 그러면 안에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그 사회에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기침 나오고 그러면 잘한다 하고 기침이 나오는 걸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보를 해줘야 돼요. 보해주면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허실보사란 얘기가 있어요. 허실보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장님한테 배울 때는 허하면 실해지고 겠습니까? 보하면 사해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실보사가 이런 이제 그 황제내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허에서 띄어가지고 허하면 보하고 실에서 띄어가지고 실하면 사하라 이래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실하다는 게 뭐냐면 병덩어리가 모여 있는 걸 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하니까 사해져 버리거든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허한 것을 허한 것을 허하면 실해진다. 허하면 실해지 가지고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해서 사해주어라. 그래서 글자의 순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허실보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한 번 더 얘기 드려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까? 허보실사가 아니고 허실보사다 이거죠. 지금은 허보실사를 하고 있다. 허하니까 보해주고 실하니까 사해주더라 이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몸이 허해지면은 병이 생긴다, 실이 생긴다. 그러니까 보해주면은 그 실이 사라진다. 그래서 허실보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한의학하고 연결이 되면 저는 이거 한의 이제 학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지금 세월이 깊습니다. 제가 한의사는 안 했지만은 예전에 알았다면 한의대로 갔을 건데요. 예, 그게 돈이 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돈이 된다고, 돈이 된다기보다도 이제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제가 한의대에 갔더라면은 지금 이렇게 대체의학적으로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또 비슷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든지. 누가 그래도 약대가지. 또 뭐라더라. 의사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찌고 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대가지 이랬는데 아마 약사가 되었어도 제가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 짓이 제일 잘하는 거다. 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저는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고 한쪽으로 안 쏠리고 양, 한 전부 다를 대체약까지 다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가 수기요법도 해가지고요. 비틀어진 사람 바로 고쳐주고 막 이걸까지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이제 한의를 공부한 지는 거의 뭐 18년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어려웠었습니다.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쉬워지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하나씩 풀어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옆에만 계셔 주신다면은 제가 무거워서 자꾸 드러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자꾸 쏟아내야지 비워지더라고요. 허전하잖아요. 그럼 또 채워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비워내니까 그게 안 되고, 안 비워내니까 그게 퇴색해 버려요. 과극게 돼버려요. 옛날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에드워드 하우웰이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효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효소 영양학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효소의 부족으로 생긴다. 이건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건강에 대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다는 바다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윤영수 선생님, 예, 효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실 때 효소를 조금 담아가지고 오세요. 발효식품을. 자, 수명은 체내 효소 보유량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리가 있죠. 사실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받은 게 엄마 아버지로 받았죠. 그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에 또 계세요. 그러면은 양쪽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가 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언제적의 아주 오래전적의 그 유전자도 우리가 내려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유전자하고 이제 고분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DNA 1번, DNA 2번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제가 빠져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좀 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코돈이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 만드는 순서거든요. 그 코돈이 잘못돼 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버린다는 거. 그래서 DNA가 한 번씩 헷가닥 해버려요. 헷가닥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음식물을 잘못 먹게 되면은 우리 DNA가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자면 또 그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또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화효소를 80% 쓴다. 그럼 대사효소는 20%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100%를 받았을 때. 그러면 소화효소에 다 쓰고, 그러니까 소화효소를 왜 쓰냐면,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많이 먹게 되면은 먹는 것만큼 다 잘게 부숴야 되잖아요. 잘게 부수려면은 소화효소가 나와야 되죠. 소화효소가 나와가지고 소화를 계속 시켜가지고 이만한 덩어리를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당류로 딱 쪼개버려요. 그렇게 해서 세포 속에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쪼개려면은 시간이 이만저만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소화시키는데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하루에 한 끼 소화시키는데. 그러면은 그거 다 이제 소화시키고 끝나고 이제 효소들을 좀 저장시키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먹어요. 그리고 또 먹어요. 이래서 하루 3번을 먹으니까 계속 어디로 씁니까? 소화하는데 다 써버리죠. 그럼 질병 치유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젊어지려고 하면은 이 소식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면 꼬닥꼬닥 졸죠, 그죠? 조는 거는 소화효소 쪽으로 많이 쏟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쏟아내고 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졸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잠이 없어요. 잠이 없어서 분명히 저는 12시에 자기로 했는데 이제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1시간만 뭐 하자 싶어서 또 일 벌리놓으면 막 안주되면 3시예요. 이건 진짜 저 맨날 결심하고 잡니다.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고 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자는데 그만큼 이거 대사 쪽으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화 쪽으로 잘 이제 먹는 걸 잘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좋다 하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아기가 태어날 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가 태어난 거 봤습니까? 쪼글쪼글한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가 안 태어나잖아요. 전부 다 생생하잖아요. 그럼 세포가 태어날 때 늙은 게 태어날까요? 세포 태어날 때 싱싱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늙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요. 우리는 자꾸 늙는다 외고 있거든요. 근데 좀 천천히 늙어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자꾸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같이 칠정을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늙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자기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잠잔다는 건지 마음 관리 이런 것만 잘하면 좀 천천히 늙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자, 색깔을 먹자. 자, 우리 참 컬러푸드 막 이러면서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는데 오늘 컬러푸드 드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컬러푸드라 해가지고 뭐 안토시아닌이 맞는 것만 먹자 이건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만 하고 원푸드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 감자 먹고 살 빠졌다 이래가지고 감자만 막 먹고 이러면은요. 진짜 감자독에 쩔어버려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효소를 늘려야 돼요. 효소를 많이 늘리는데 그게 지금 저는 이제 김구선 여사님 이야기 들으면 전 항상 생각만 해도 기뻐요.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살을 팍팍 빼주니까 그랬지. 참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응용을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들으면은 발효 음식 먹고 발효 음식이 짜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지금 방송에 종방에서 막 하는 게 장아찌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보관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냉장고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게 담아야지 변질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다르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빔 프로젝터로 강의를 했었을 거라는 거죠. 안 맞습니까? 예. 그때 시대는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갔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인터넷 앉아가지고, 또 뭐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먹는 것도 지금은 냉장고가 잘 돼 있고, 뭡니까? 우리가 땅을 팔 수 없으니까 김치 냉장고 해갖고 지가 알아서 기계로 파가지고 밑에 딱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맞는 거. 삼삼하고 맛있는 걸 만들어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자, 크로로필입니다. 크로로필은 초록색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초록색은 크로로필이라는 게 들어 있고, 그게 우리 크로렐라 이런 거 어떻습니까? 거의 초록색이잖아요. 유익균 속에 크로렐라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장에 들어가면은 장을 이제 나쁜 광합성이거든요. 광합성 미생물이 이제 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정화작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합성 애들이 들어가면은 청소를 굉장히 잘해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애들이 들어가면은 밑에 안에서 이제 유해 물질 이런 거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초록색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을 좋게 해요. 간 해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코펜입니다. 붉은색이죠. 그래서 라이코펜을 많이 먹자면서 토마토 막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토마토는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러니까 데워서 먹고 끓여줄 때. 근데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생으로 먹어주는 겁니다. 생으로 먹어주고요, 이제 굳이 콩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방법이 발효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두 같은 그냥 먹으면 독소가 있어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보다 삶아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으로 해가지고. 근데 비린내가 나죠. 근데 그걸 손으로 다 까가지고요. 나무 방망이, 나무 절구통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빻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켜서 먹게 되면은요.
비린내도 덜 나면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생으로 퍼먹는 건 좋지 않죠. 발효를 시켜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라이코펜은 이렇게 붉은색 들어간 거는 거의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그거 있죠. 뭡니까? 그 고추, 서양 고추.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 거기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이코펜, 파프리카 중에서도 파프리카가요, 피망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파프리카가 붉은색으로 가기 전에 초록색이에요. 네. 초록색인데 그거 이제 그런 종류를 또 잘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프리카 앞으로 이제 초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초를 만들면은 지금 버리고 있는 파프리카가 아깝잖아요. 지금 막 저 위에서는 이제 조금만 흠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파프리카는 지금 발효가 잘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버리고 있는데 지금 발효를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초로 만드는 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베타카로틴, 노란색, 비장, 위장 이러는데요. 우리가 녹즙 단식할 때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베타카로틴이 많은 당근입니다. 당근은요, 항상 하실 때요, 어떤 거를 섞으시든 당근을 섞으세요. 이게 베타카로틴이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위장의 평정을 잡는데 좋고요. 넣고 그 다음에 비트 넣고 이제 뭡니까 저기 초록색 뭐죠 뭐 시금치 넣고 요렇게가 한 잔을 마시고 또 그 다음번에는 또 이제 뭐 저게 뭡니까 그 당근 넣고 또 뭐 넣고 이런 당근을 항상 50%로 잡아주고 하면은 아침에 그렇게 이게 매일같이 일주일은 3일은 이거 먹고 3일은 이거 먹고 아니면 이틀은 요거 먹고 이틀은 다른 거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일즙하고 그 녹즙만 드신다면은 진짜 좋습니다. 굳이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저는 아침에 저희 어머니 밥 먹는지 안 먹는지 항상 검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시쯤 되면은 식사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안 드신 거고 그냥 2시, 3시 넘어가면 제가 물어보는데 식사하셨지? 이러면은 너무 고파서 조금 이러시거든요. 됐었으면 아침에는 제가 녹즙 드시게 하고 막 그렇거든요. 한 번씩 이제 탄수화물 고프신가 봐요. 그러면 그렇게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걸 권하는데요. 아주 날씬해졌어요. 10kg를 뺐어요. 64kg가 54kg가 돼가지고요. 날씬해요. 그래서 자꾸 옷이 너무 크다 이러셔요. 그래서 이제 네, 사줄게요. 이렇게 자꾸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뭐 살 빠지면 힘이 없다든지 처음 그러시다가 오히려 더 날렵하시고 좋아지셨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원래 날씬했는데 연세가 드시더만 이거 막 커지더라고요. 이게 다리 아프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살을 좀 빼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걸 하는데 균이요 위산에 죽거든요. 균만 먹으면 전 균만 잘 먹어요. 그래서 위산은요 물에는 위산을 안 냅니다. 물에는 위산을 안 내는데 균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주스잖아요. 그래서 주스인데 어떤 주스냐 과일 주스 있죠. 과일 주스는 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에 타가지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있다가 마시면은요. 위장에서 안 죽고요. 장까지 살아갑니다. 제가 이거 아주 굉장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아침에 이제 그 주스, 과일 주스를 한 잔 딱 하시면서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뭐 오렌지도 좋고 앞으로 밀감 나오죠. 밀감도 좋고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딱 해가지고 그거 딱 1티스푼 넣고요. 한 20분 있다 딱 마시세요. 그러면은 감쪽같이 위장을 쏘기는 길입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안토크산틴입니다. 흰색인데 배장, 대장에 많이 있고요. 이런 게 우리가 흰색 가진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양파, 그리고 무, 지금 무 좋죠. 예. 양배추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무를 잘 드시면은요. 가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러면 겨울이 튼튼해질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입니다. 주로 검은색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니까 보랏빛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뭐 포도, 뭐 거의 뭐 가지도 있고요. 또 뭡니까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거 또 초코베리 뭐 요즘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게
검은색인데 신장 방광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주는 칼라푸드를 먹자 안 해도 우리는 전부 거의 칼라푸드입니다. 혹시 뭐 칼라푸드 아닌 거 있나요?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갈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뭐 즐겨 먹고 있는 거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소의 역할. 자, 효소의 역할인데 왜 자동차가 나오느냐? 차는 뭐 먹고 달립니까? 예. 기름 먹고 달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어요. 배터리죠. 예, 배터리. 그런데 배터리가 항상 뭡니까? 딱 충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자가 충전이죠. 옛날에 충전을 시켜줬는데 자가 충전인데 이 기름이 있어도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배터리가 없어져 버리면은 못 달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효소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축적된 효소는 기본 배터리예요. 기본 배터리인데 그 기본 배터리를 우리가 소모를 하죠. 소모를 하면은 소모된 만큼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음식이라는 그런 겁니다. 음식인데 내 몸에 체내에 있는 걸 많이 쓰지 말자. 그러죠. 그런데 많이 안 쓰는 게 아니고 매일 만들어지고 또 쓰고 만들어지고 또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짜배기로 효소를 꺼내야 되는 걸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생짜배기로 꺼내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변이된 단백질이에요. 변이된 단백질, 사실 오늘 같이 두부를 만들면 변이된 단백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백질이 많은데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끓였잖아요. 그런데 균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또 깹니다. 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그걸 깰라 그러면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깰라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을 넣어가지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느 정도 깨주면은 내가 효소를 끄집어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적게 하는 거죠. 두부 발효시켜가 드셔보세요. 딱 있죠. 오늘 만드는 거 있죠. 파인애플 액 있죠. 거기다 딱 담가가지고요. 발효시켜가지고요. 딱 드시면은요. 아주 특이한 맛이 나요. 아주 이렇게 먹으면요. 부드럽게 입안에서 싹 녹으면서 뒷맛이 새콤 쌉쓸의 고소함 이런 거 맛이 다 들어가요. 아주 예, 안 썩어요. 아니에요. 제가 파인애플에 이렇게 담가가지고요. 그거 막 발효하면서 폭발할까 싶어서 제가 그 비닐 랩 있죠. 그걸로 딱 해서 냉장고에 놔놨는데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는데요. 그 안에서 만지면은 폭신하게 폭 내려가요. 내렸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아주 특이한 맛이더라고요. 치두부 이거는 비교다. 누가 치두부 얘기할까요? 거의 기절하더라고요. 막 생각만 해도 돌돌돌 떨린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걸 먹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맛. 제가 했죠. 그거 다음번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게 양이 너무 작은데 아니면 제가 한번 담아가지고요. 한번 가져와. 그건 약이 돼요. 진짜 약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비위가 안 좋은 사람, 열이 많은 사람 이런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배터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 지금 뭐 먹고 있습니까? 기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넣어줘야 사는 것처럼 음식물을 먹고 있는 거. 그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원리가 다를 거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덤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려 하면은 힘을 많이 쓸수록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에너지 많이 소모된다는 것 자체가 효소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슨 음식, 뷔페 있잖아요. 고기 뷔페. 이런 사람들을 거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씨름 선수, 그리고 뭡니까? 예, 무슨 선수, 출입 금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싹 다 바닥을 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살찐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 있잖아요. 너무 살찐,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스모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예. 돈 많고 수명이 짧으니까 좋아하죠. 예.
자, 효소란 무엇인가? 인간의 건강, 질병, 수명을 기본적으로 좌우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효소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바깥에서 효소를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효소를 뭐 어떻게 뭐 발효를 시켜서 효소가 있다 이런 개념은 미생물이 만든 효소를 미생물이 지게 맞게 만드는 걸 우리가 먹으면서 잘게 부서지고 깨난 걸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 맞게 우리 몸이 다시 만들어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분자를 작게 잘라난 걸 우리가 소화효소를 덜 써가지고 섭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전환을 해주는 게 효소의 역할이고, 분해 배출, 땀이나 소변으로 다 배출해주는 게 효소입니다. 우리 미생물이 배 속에서 몸 전체에서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있습니다. 100조개에서 1000조개가 있는데요. 요 피부를 너무 박박 씻으면 안 돼요. 여기 피부에서 나오는 끈적한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다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얼굴 이제 저는 효소 발효를 시켜가지고 계속 스킨을 바르고 있거든요. 그걸 바르는데 그걸 탁탁 뿌려놓으면 좀 지나면요 촉촉해져요. 촉촉해지는데 거기에 있는 미생물하고 내 피부에 있는 미생물하고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머, 지저분해 미생물이 있다니. 그거는요 정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뭐랍니까, 엄청 떨면 안 돼요. 이제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손 딱 씻고 돌아 나오면은요 딱 붙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체를 괴롭히고 우리 몸에 유해한 거는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대략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이 거의 90%를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유인균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유인균이 그냥 유인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작용하는 인체의 균인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제 그 중간의 역할, 그러니까 해바라기처럼 해 따라 도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을 나쁜 걸 식중독 걸릴 만한 걸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 배 속 상태가 질이 안 좋아 있으면은 숨어있던 애들이 정폭을 해버려요. 정폭을 해버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소장이 꼬불꼬불 가다가 대장 이렇게 딱 걸쳐지죠, 그죠? 걸쳐지면서 요 밑에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맹하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맹장이에요. 맹장인데 그 밑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한 7cm짜리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 맞다고 강하게 긍정을 하는 바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꼬리가 이렇게 딱 달려있는 그게 충수돌기예요. 충수돌기인데 우리가 맹장염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게 대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데 요걸 잘라버리면 충수돌기도 따라 잘라져 버려요. 이 충수돌기가 요렇게 있는 충수돌기에 우리가 배탈이 나고 꼭 하면 설사를 하죠, 그죠? 그러면 미생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걔네들이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충수돌기 안에 딱 숨어가 있다가 이제 장이 평정이 되면 그때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숨을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맹장 자르면 곤란해요. 그런 걸 제가 전에부터 막 말씀드린다는데 다른 거 강의하다 보니까 잊어본데 오늘 꼭 잊지 마시고 맹장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맹장에 염증 걸린 거는 이제 잘라내는 것보다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급성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미생물이만 분포도만 좋으면 염증 걸릴 리는 없죠. 그리고 이제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게끔 만드는 애들도 있고 이걸 먹고 사는 애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샤워를 누가 그러더라, 머리는 매일 감으면 좋고 샤워도 매일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냥 물만
끼얹는 거 하고요. 이게 물만 끼얹는 거 하고 막 박박 씻는 거 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될 수 있으면은 내 몸에 붙어 있는 미생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합니까? 저는 씻고 난 뒤에 또 걔네들을 또 갖다 바릅니다. 이렇게 다 발라주니까 하는데요. 예, 그렇게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혈액 정화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용해하고 혈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만들고요. 사실 미생물이 소화하는데 굉장히 이제 소장에 많이 있거든요. 소장, 대장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소장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소화시키는 데 다 쓰고 걔네들이요 그냥 아미노산 만드는데 아주 주역을 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보고. 자, 세포 부활을 합니다. 대사 기능 활성화, 세포 교체. 이게 효소가 하는 일들. 제가 미생물 얘기를 했지만은 미생물하고 이제 미생물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효소는 이제 이런 작용을 합니다. 대사 기능 활성화, 세포가 여기 좀 별로다 하면은 그 세포를 교체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항염, 항균 작용, 백혈구, 세포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소염, 염증을 잡는 작용 이런 걸 하고요. 해독, 살균을 합니다. 독소 분해, 해독, 살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배독요법이 중요합니다. 배독, 독을 빼내는 거. 독을 빼낸 배독요법을 쓰는 것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관장하기도 합니다. 관장도 하긴 하는데 이제 미생물이 씻겨서 내려간다고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장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바로 좋은 음식물, 이렇게 녹즙이라든지 이걸 먹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분포가 되는데 좋은 애들이 거기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을 한 번씩 청소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융털 아시죠? 융털 다음에 소장 공부하게 되면 융털이 얼마나 면적이 넓은지 말도 못해요. 그 하나하나 참 우리 몸은 경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융털을 펴가지고 달고 다니면 우리 운동장 하나 끊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꼬부장 해갖고 요런 융털에 다시 융털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 사이에 요렇게 오래 묵은 게 끼어져 있어요. 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밑에서부터 넣어주면 한 1리터 정도 이게 뭐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들어갖고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이러면은요, 이제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싹 빼내요. 빼내는데 거기에 있던 애들도 나오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먹게 되면은 이제 균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음식물을 먹게 되면 다시 있죠. 재배치가 돼요. 그러면서 좋은 활성 물질을 내기 때문에 건강을 하게 되는 또 이런 뭡니까? 배독요법이 해독과 배독이 된다는 이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일생효소의 분비와 소멸 이래 보면은요, 자 이거 요때부터 이제 효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거 언제적입니까? 기억납니까? 예, 내가 언제 엄마 뱃속에 있었는가 기억납니까? 자, 요렇게 점점점 태어나면서 점점 왕성해지고 요때 있을 때는요 최고 왕성해지죠. 이제 청년기죠. 제일 왕성해집니다. 우리 이래요. 여자는 7부터 시작하고 남자는 8입니다. 그래서 7세,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7세가 되면 이제 이성 감정을 느껴요. 요새 애들 있잖아요.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유치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누가 내 좋아하고 뭐 얘들 빨래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는 7에서 한 개 더의 7을 더하면은 14개가 되죠. 그때부터 초경을 시작하고요. 거기서 또 한 개를 또 더하게 되면 21세죠. 여자 몸이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개 더의 7을 더하면은 28이 되죠. 4, 7, 28. 그죠? 28이 되면은 여자는 이제부터 뭡니까? 이제 노화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7, 7, 49가 되면은, 이제 7개, 7, 7, 49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폐경이 오는 그런 거죠. 그런데 나 55세까지 나는 폐경이 안 왔어요. 이러면 건강한 거예요. 너무 뭐 오래 가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나이 들어도 생리가 된다는 거는 세포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즘 애들은 20대에 지금 폐경이 오고
예, 또 이제 또 30대 폐경이 오고 이랬는데 이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 음식 조절만 잘하면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게 그렇게 되고 이제 7749가 되면서 여자로서의 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그거 신경 쓸 틈 없죠. 뭐 그랬기나 말았기나. 자, 근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8부터 시작하죠. 28, 16. 그게 16세 되면서 이제 몽정을 시작하고 이제 남자의 몸을 갖춰가는 거고 38, 24 되면 완전히 남자로서의 몸이 갖춰지고 48, 30이 되면은 좀 늙어가고 남자는 남자로서 이제 조금 약해진다 하면은 88, 64입니다. 88, 64. 여자는 77, 49.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좀 억울하죠. 그래서 남자는 64세 이하는 전부 남자다 보시면 되고 64세 넘어가면 아 할아버지가 돼가는구나 해서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별로 막 그냥 그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점점 장년기 되고 노년기 되고 나중에는 세포가 소멸을 하면서 효소가 소멸하면서 그냥 다 안 죽은데도 우리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지 심장도 뭡니까 이제 효소에 의해서 박동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죠? 이거 사실 효소가 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체내 효소 역할. 자, 체내 효소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모든 신경은 서로 시냅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세포들은 뉴런, 이렇게 다 신경세포들 뉴런이라고 하죠.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게 신경전달 물질이고, 이게 이제 영어로 시냅스인데, 여기 관여하는 무기물질 중에 포타슘하고 소듐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포타슘, 소듐이라는데요. 이제 포타슘은 칼륨입니다. 소듐인데, 소듐입니다. 소듐은 나트륨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독일어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포타슘, 소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칼륨하고 나트륨이 신경전달 물질을 이제 주고받고 할 때 여기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보시면은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랗게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노랗게 있는 거. 요게 있죠. 이제 그거예요. 수용처예요. 수용처. 그러니까 받는 장소예요. 그리고 위에 둥그런 거 이거 있죠. 둥그런 거 이거는 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색돌기라고 해요. 축색돌기고 밑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수상돌기예요. 수상돌기인데 이 수상돌기가 이제 이게 축색돌기가 이제 이렇게 물질을 시냅스를 할 때 밑에 있는 수상돌기가 열어가지고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빨리 못 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그 나트륨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깨주는 역할을 해요. 칼륨이 딱 맞고 있으면 나트륨이 가서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좀 잘 안 돌아가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 되는 게 그래 되는 거. 근데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음식물을 좋은 걸 먹게 되면 이걸 갖다가 열었다 닫다를 잘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완전 천재가 될 수 있는 생각의 거인이 될 수가 있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거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점점 못 쓰고 있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달 전보다 지금 달라져 있는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저는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자꾸 달라져 가요. 왜 그냥 뭔가 자꾸 아는 게 좀 많아지더라는 거, 점점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제가요, 정말 이거 잘 펴고 있다가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 잘 팬 거 뭔 줄 압니까? 제가 제일 은행소에 가서 부채 모양으로, 그땐 기계도 없었어요. 이렇게 착착착 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갖다 주면은요, 순식간에 저는 몇 억도 세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이거 뭡니까? 뭐 신경전달 물질이 어쩌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뭘 할 수 있겠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정보
조금만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뭘 했냐를 알면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아프다 그러면 어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플 짓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설사한다 그러면은 어제 뭡니까? 그걸 먹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반경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할 거다. 그러면 나는 내일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석 달 후에 뭘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뭡니까? 하면은 준비하면 그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맨날 거기서 그렇게 놀더라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신경 전달 물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이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애들이 만드느냐? 균들이 만들어요. 미생물들이 만드는데 이게요. 이제 그 제2의 장기라 그러잖아요. 뇌라고 얘기잖아요. 이거 장을. 예. 그래서 뇌신경세포 약 150억 개의 지휘자입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없다 이게 나와가지고 평정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우리가 어떤 거는 너무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거, 어떤 거는 가바 같은 게 너무 주저앉추게 만들거든. 가바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주저앉히지 않게 하고 흥분하지 않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멜라토닌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들어가면은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 이제 생체 뭐 이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뭐가 나오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마주치가 있죠. 두 개가 이렇게 마주쳐가 있어요. 마주치가 있는 이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뭐가 보입니까? 하얀 게 뭐가 보이죠? 이게 시놉스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가 2000mm 분의 1이에요. 2000mm 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거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줄 알았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보니까 아주 보이지 않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시냅스를 주는데요. 만약에 뭘 봤잖아요. 하는 소리에 바다닥 되죠. 그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참 있다 누구시더라 하면 그게 이제 천천히 전달돼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탁 보고 하면 탁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그 시냅스가 빨리 돼버렸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훈련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세로토닌의 역할은 이제 세로토닌 나오면 기분, 감정적 행동, 수면, 통증 억제, 소화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감소하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폭식, 충동장애, 편집증, 강박, 중독, 공포, 공황장애, 편두통, 위장,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고혈압, 기타 만성질환. 참 제가 다 적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적은 겁니다. 자, 요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안 좋은 질병에 걸리는데, 자, 여기서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게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인데 이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트립토판 있는 걸 먹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하고 연결되어 있고, 멜라토닌을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세로토닌이 또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 또 뭡니까? 트립토판이 또 만들어진다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멜라토닌은 언제 많이 있냐? 낮의 빛에서 발생하고 밤에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M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최고조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햇빛 없을 때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좀 떴을 때 햇빛을 받으면서 2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은 멜라토닌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멜라토닌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져가지고 딱 축적해놨다. 세로토닌으로 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랬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밤중 되면 이제 멜라토닌으로 싹 해갖고 바꿔 나오는데 멜라토닌이 암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고칠 때 시동 걸어놓고 고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항상 시동을 끄고 하잖아요. 사람도 재워야 된다. 그러니까 잘 때 우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잘 자야 돼요. 환자들이 잘 자면 치유돼요. 자, 암줄기세포 분해를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햇빛을 보자. 운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이고 이게 어디에 많느냐? 초콜릿에 많고 귀리에 많고 바나나에 많고 대추야자에 많고 우유에 많고 치즈에 많고 요구르트에 많고 붉은 고기에 많고 계란, 생선, 가금류, 칠명조에 많다는데요. 칠명조 우리는 잘 안 먹죠. 참깨, 이집트 콩, 해바라기, 씨, 호박씨, 땅콩 막 이래 되는데 우리 요 중에서 몇 개는 막 잘 먹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저 귀리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을 해 먹어봤는데 좀 질기기는 이게 톡톡 터지더라고요. 예, 부려가지고 뭐 먹으면 좋은데요. 예, 우유를 가지고 우유 마시는 것보다는 치즈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한테 맞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필수 아미노산 없어요. 제가 다음번에 하나 해드릴까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필수 아미노산을 여기 해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한번 프린트를 해드린 것 같은데 필수 아미노산인데 여기 보면은 콩에 있죠. 이렇게 트립토판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트립토판이 있는 게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자, 대두 한번 보세요. 대두. 여기 대두. 요거 대두거든요. 412대 있는 거. 대두고요. 대두보다 더 높은 거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있죠. 콩 여기서 보면은요. 콩이 단연 뭐든 거의 1위예요. 완전 이게 보면은 아르기닌 같은 거. 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도 여기 2000이 넘어요. 2254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히스타딘도 제일 많고요. 이게 엄청나요. 이 대두가. 이게 엄청난데 이걸 우리는 이제 막 그냥 근데 이걸 먹는데 청국장에서 제일 잘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20가지 아미노산의 유전 정보입니다. 이걸 코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유전자 발현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전령 RNA의 유전 정보다 이러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뭐 이렇게 그 유전자 할 때 좀 하고요. 요게 우리가 20가지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이에요.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 모양.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이소류신 이래 돼 있죠. 그러면 AUU하고 AUC하고 AUA가 모여가지고 이거 이소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예요. 여기 내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걸로 막 이렇게 돼 나오는 거 있죠. 빨간 걸로. 자, 요런 거는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요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20개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 20개예요. 20개 중에서 10개는 안 만들어지고 10개는 만들어지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는 꼭 필요한 거 8개고요. 아기들은 10개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빨간 걸로 안 칠한 거 있죠. 이게 여기 잘 안 되네. 여기 트립토판이라든지 아르기닌이라든지 히스티딘이라든지 발린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고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 안 하다 해서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있죠. 이제 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GUU다 이렇게 되면은요. GUU 해가지고 발린이라는 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내 몸 어디에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만드는 이제 우리 세포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유전자 들어가면은 얘기를 하고요. 연결 순서입니다. 이거 20가지 아미노산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입체 모양으로 돼 있어 단백질이 입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세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코돈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모여야 되고요. 어떤 거는요, 트립토판 같은 거는 UGG 한 개잖아요. UG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ATCG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유전자가 4개의 그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보죠. 자, 심장과 혈액 내 효소의 역할은, 심장은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걸 가지고 효소입니다. 심장 박동의 전기 자극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이게 심장, 사실 우리 몸은 전기로 되어 있어요. 전기로 되어 있고 심장이 멈추면은 뭘 합니까? 전기 자극을 주잖아요. 그걸 이제 주파수로 올려가지고 이제 막 자극을 줘가지고 뛰게 만들게 전기를 주는 건데, 이 효소가 뭡니까? 잘 발현이 안 되면은 그 심장이 뛰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지오텐시나제라는 거는 혈압을 낮추는 효소입니다. 혈압이 우리가 너무 올라가면 얘가 들어가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혈압을 올리는 효소입니다. 사람이 너무 릴렉스해지고 늘어지면은요, 이거 아니다 해서 날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에 이거 두 개가 꼭 필요하다는, 세 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정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스민인데, 혈전을 용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 막 이게 혈이 피가 있죠. 동전처럼, 우리 동전 묶어놓은 거, 이런 거, 옛날 엽전 묶어놓은 거, 이게 엉켜가 있는 그런 거. 지금 엉키다 보니까 이게, 여기 나오죠. 이거는 덩어리 같이 있잖아요. 이게 덩어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번에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현미경 가지고 여러분 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자, 효소가 관여하는 모든 세포. 사실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시죠. 예.